강남과 속초에 브리지 힐 아파트라고 이거 넘어에 가면 강남 브리지 힐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만 운영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반의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세 번째 10층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SH공사 수장 김원동 사장이 최근에 반값 아파트를 지어서 강남에 5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반값 아파트 대선을 앞두고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부동산부 홍원표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홍 기자, 그러니까 이 반값 아파트라는 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그러니까 건물, 아파트만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을 사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등기를 할 때 토지랑 건물을 등기를 보통 따로 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땅이 있어야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랑 건물을 따로 분양을 해서 건물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건물은 개인에게 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낮춰주고 대신 토지는 그대로 이제 공공이 소유를 하면서 일부 임대료를 저렴하게 이제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도 관련 개념이 많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반값에 분양이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원동 사장이 강남에 5억 원대를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분양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다들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하실 텐데요. 이거 좀 출발점으로 올라가 보면 SH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강남구 세곡동에 지은 4개 단지의 분양 원가, 이제 평균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택지 조성이 517만 원이고 예. 건설 원가는 603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분양 원가가 1,120만 원, 흔히 이제 평당 1,120만 원이기 때문에 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분양 원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원가가 3억 8천만 원이니까 충분히 5억 원에 이제 분양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SH공사가 건물만 분양을 하니까 건물은 굉장히 이제 고급화해서 지어야겠다.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야겠다. 이런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서울형 이제 건축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걸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만 들어갔었는데 서울형 건축비를 추가를 해서 3억 8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된 건물을 공급을 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본인들의 이유는 아주 적게 추가를 해서 맞추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강남에도 5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니까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만 그런데 역시나 이 반값 아파트 일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서초 5단지는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입니다. 2012년 땅을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한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당시 청약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분양한 LH 강남 브리지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값 아파트가 인기를 끈 건 강남이란 지리적 이점에 더해 저렴한 분양가도 한몫했습니다. 애초 땅값이 빠진 분양가는 2억 원에 불과했고 인근에 일반 분양했던 레미안 한남 힐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분양가만 쌌지 강남이니까 수요가 많죠. 한 지금은 15억 정도 돼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고 그래서 월세 사는 거나 다름은 없지 않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그리고 편의 시설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이미 7배 오른 상태고요. 문제는 반값 아파트를 지을 땅이 많지 않다 보니 분양받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강남처럼 좋은 입지에 풍부한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반값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란 인식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곳, 주거 입지가 좋은 곳에 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해서 매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나 지자체, 주택 관련 공기업 보유 토지는 한정적인 데다 토지 매입을 위해선 혈세 투입 논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07년 경기도 군포시의 반값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도입됐지만 90%가 미분양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LH공사 김원동 사장의 역점 공약인 반값 아파트. 그런데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의료원과 세택 부지는 LH공사 보유 토지가 아니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SH공사 보유 토지인 위례 마곡 고덕강일 지구가 대상인데 성패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LH와 달리 SH공사는 토지 임대부 주택 매입 자격이 없어 주택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지금 상황 살펴봤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뭐 따라오는 문제점들 더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SH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극소수에게만 이게 공급이 된다는 점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해당 자치구나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은평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 지금 이제 노후화된 건물만을 이제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예. 점점 건물은 노후화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는 상승하지만 건물만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금 리포트에서 언급된 단지들은 개인 간의 매매가 가능한데 예. 이 단지들이 너무 로또다 이런 이제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이 반값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공에게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거의 볼 수 없는 없겠네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가 뭐 로또가 아니라 그냥 뭐 시세 차익을 전혀 볼 수 없는 임대 아파트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홍엄표 기자였습니다.